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작성했던 계량기한 계산서를 가지고 아파트 간선 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 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도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량기한 계산서 작성된 계량기한 계산서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은 세대 부하에 대한 것들을 좀 적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카피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선 계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세대 말단까지의 정실에서부터 이 LV에부터 세대 전등부하까지의 간선 전압 강화를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수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거를 값을 더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 강화를. 그렇기 때문에 메인이 나눠지는 부분에 이렇게 꼭 칸을 삽입하셔서 빛나는 삽입하셔서 전압 강화를 확인할 수가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대가 아파트 간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재사용하셔도 수정하셔도 되겠지만은, 이 부분은 새로 작성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게 세대의 메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수식을 지우고 넣고 하는 부분이 더 번거로울 수가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좀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뉴 파넬을 만드시고요. 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계량기하면서 1A와 1B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간선 계산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빨간색 글씨는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 파란색 글씨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이 부분에 1동 간선 리스트라고, 1동 A 간선 리스트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간선 입력 방법은 저희 간선 계산서 작성할 때 쓰였던 간선 입력 윈도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간선 입력 윈도우가 있고요.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아까 저희가 작성했던 1A와 1B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1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후에 원하는 위치에 여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선택한 간선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런 양식으로 꾸려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부분 세대 부하를 우선 작성을 하기 위해서 두 칸을 삽입해서 우선은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삽입하고, 또 복사하고 메인이 갈리는 층에서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꼭 한 칸을 입력해서 전압 강화를 합산이 안 되게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기실까지를 확인을 먼저 해 봐야 하기 때문에 LM1B는 LM1A로 갔기 때문에 1A 부분도 하나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구성을 좀 확인하셔서 이 간선 입력 윈도우에서 찾아서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M1B가 여기 있네요. from 1A에서 1B 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V까지 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계량기한 계산서 작성할 때 조금 잘못 작성했네요. 보시면은 LM1A야 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LM1A로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야지 여기 아까 프롬프트에서 제대로 뜰 텐데 잘못 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간선 입력 윈도우에서 지금 1B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1B는 1A로 가는 거, 요거를 하나 카피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비 12층에서 원비 A까지 이쪽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비 1A에서 전기실까지 가는 이 부분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나뉘는 부분에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도 원비에서 1A로 가서 전기실까지 한 줄을 카피해서 같이 갖고 오겠습니다. 카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전기실까지의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A가 이쪽 1A, 원비가 원비 1층에서 1층 이런 형태로 해서 세대 전등부하부터 전기실까지 구성을 되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 간선 입력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아파트 간선 계산서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 값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값이 들어왔고요. 이 계량기함 계산서에서 작성했던 값들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단기들은 이 부분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층에서 분기되어 있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색깔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LN 계산서를 별도로 작업하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은 다 이쪽 값을 참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주신다든지 아니면은 하나 더 올려주신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비에 대한 층 메인에서 차단기도 여기서 업다운을 통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여기에서 전압 강화를 확인하셔서 전압 강화 너무 많이 떨어졌을 경우 이 부분에서 고정을 시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스퀘어로 지금 이 부분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을 7층 원비에서부터 35스퀘어로 쭉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설정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원코어 자리로 올리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원코어 사용하는 케이블 보존 개수 코드를 U1으로 해주시고요. U1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코드인 U가 들어가 주시면은 꼭 이 데이터 링크를 한 번 더 해주셔야지 수식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 계산서에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코드 U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면서 사용자가 지정을 했다는 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코어 자리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코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 좀 확장하셔서 사용자가 지금 이 회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142인데 여기에 3단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전류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회로 내부에서 보정 개수를 꼭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부분도 좀 유언을 적용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는 25스퀘어 원비 35니까 여기도 35스퀘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만 데이터 링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해당 줄만 선택이 데이터 링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좀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간선 계산서는 다 작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하값을 가지고 계량기함에서 가지고 온 부하값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차단기가 선정이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차단기를
선정된 차단기에서 원하는 차단기를 선정을 하시고요. 케이블도 뭐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B 민값이 1번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건 KC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시력값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펼쳐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값이 들어와 있는 걸 값이 안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작업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간선 계산서, 저희 계산서의 간선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의 간선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자가 만든 간선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아파트의 간선 IS를 꼭 실행을 하셔서 1번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간선 최소 단락재료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성된 원리는 이 LV1-1을 이 단락 계산서에서 이 전선로를 갖고 온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선로가 되겠고요. 이 전선로를 단락 계산서에서 LV1-1을 보고 갖고 와서 이 케이블과 합산하여서 이 고정 재료를 계산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단락 계산서에 LV1이 없거나 잘못된 계산이 안 돼서 잘못된 값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잘못된 값이 계산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락 계산을 작성하신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간선 IS를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 케이블을 수식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로 갖고 오기 때문에 항상 재실행해 주셔야지 정확한 값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선, 지금 비동이겠네요. 비동 간선을 작성을 했고요. 이 이후에 이제 LN 계산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전압 강화를 확인해서 아파트 간선까지 다 작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LM 계산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전방 결선들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기 모드 2를 통해서 차단기 검토 아니면 도체 검토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간선 계산서에도 차단기 검토, 도체 검토를 확인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여기서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이고요. LN 계산서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다 간선 계산서 값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빨간색 글씨 요것만 여기에 작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D모드 아파트 분전방 결선도를 작성하기 위한 캐드 블럭 때문에도 여기서 한 번 더 작업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만들었기 때문에 판넬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도 간선 입력 윈도우를 사용하셔서 지금 아까 1B를 작성했기 때문에 1B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지금 계량기함에 관련된 리스트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계량기함 리스트를 이름만 가져와서 데이터는 간선 내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함과 간선에 같은 내용이 이런 구조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값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메인 줄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B에 대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V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오셨으면은 뭐 판넬명을 적어줘야겠죠. 물론 LM-1B 그리고 회로번호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치만 적었네요. 1동 동P 이것만 적어주시고 LN 계산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값이 들어왔고요. 이 부분 다 값이 간선 계산서 값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간선 계산서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간선 계산서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드 블럭 같은 경우 이 부분에 필요한 타이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이 부분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같은 경우는 위줄을 카피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X가 안 적혀 있는데 꼭 X를 입력해서 이 LN 계산서를 눌렀을 때 자동 계산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는 다른 부하 종류가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L이나 R, 뭐 MO 저희가 사용하는 부하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단지 아파트 LM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스페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한번 위에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했던 차단기가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원했던 차단기 뭐 최저값을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2P로 하신다면 2P 2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페어기 때문에 체크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LM을 하시면은 X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꼭 스페어를 작업하셔서 함수가 재계산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스페어는 뭐 이렇게 맞게끔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LM에 대한 원B에 대한 LM 계산서는 작성이 된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은 납품하실 때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스페어가 크기 때문에 체크가 나온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파트 두 시간에 걸쳐서 세대부하부터 계량기 함 그리고 간선 그리고 LM까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